작년에 코칭하던 선수가 있었는데요. 국제대회를 포함해서 1년에 대회를 5개 이상 뛰던 선수였어요. 대회에 나가기 전에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이번 대회 목표가 뭐야? 그 선수는 한 번도 우승이 목표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32강이요. 잘하면 16강? 대답은 거의 이런 식이었습니다. 실력이 32강 정도 되니까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 이유와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람은 자신이 믿는 생각이 실제 결과와 다를 경우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한 선수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웠다면 그 선수는 불편함을 느껴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생각과 담배를 피웠다는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선수는 2가지 방법으로 이 인지 부조화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요. 담배는 정서 안정과 관계에 도움이 돼. 또는 담배를 피면서도 잘하는 선수 많은데 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담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결과를 바꾸는 거죠. 인지 부조화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결과가 다르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불편함을 느껴요. 정도에 따라 불편함을 넘어서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늘 전교 1등을 하던 친구가 딱 한 번 전교 2등을 하고 나서 책상에 엎드려서 우는 모습을 봤어요.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인지 부조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 친구는 자기 이미지를 항상 전교 1등으로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기 이미지가 깨지니까 엄청나게 불편하고 두려웠던 겁니다. 반면에 항상 전교 100등 언저리에 머무르던 친구는 전교 1등을 할 만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상태가 편안한 거예요. 자기 이미지를 전교 1등으로 그리는 순간 엄청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겠죠. 나의 현재는 이런데 생각이 저 위에 가 있으니까요. 이 간극을 좁히려면 지금까지와는 수준이 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편안한 심리 상태는 불안과 불편함,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 이미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죠?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선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선수의 최대 목표는 16강이에요. 이 선수가 정말 잘해서 16강까지 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나는 최대 16강짜리 선수다 라고 생각하는 선수는 16강 경기에서, 그러니까 이 경기를 이기면 8강으로 가는 거고 지면 16강에 머무는 거죠. 이 경기에서 우승 후보 선수 중 한 명을 만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선수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 점인데요. 내가 크게 앞서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쟤를 이겨도 될까? 크진 않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크게 지고 있으면요, 악착같이 쫓아가서 역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자기한테 어울리거든요. 반대로 자기 이미지를 우승으로 그리고 있는 선수는 완전히 달라요. 16강 경기예요. 크게 이기고 있으면 더 집중해서 상대를 압살하려고 할 겁니다.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자기 이미지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크게 지고 있으면요, 이 선수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든 쫓아가서 역전하려고, 즉 자기 이미지에 맞는 결과를 가져오려고 끝까지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이런 자기 이미지는 실전 경기의 결과도 바꿔놓지만 훈련의 밀도와 일상을 어떻게 보낼지까지 전부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차이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뇌는요, 현실보다 자기 이미지를 더 신뢰합니다. 신경과학과 스포츠 심리학 관련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에요. 뇌는 객관적인 현실보다 자신이 믿는 자기 이미지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배분한다. 나는 이 정도 선수야 라고 믿는 뇌는 위험을 회피하고 도전을 줄이고 실패를 과도하게 해석합니다. 나는 최고 수준의 선수야 라고 믿는 뇌는 한계를 넘나들고 도전을 즐기고 실패를 성공의 자양분으로 해석해요. 2016년 리우올림픽 펜싱 박상영 선수를 기억하시죠? 그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때 당시에 이걸 역전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5점을 연속으로 따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도 펜싱 선수를 코칭해봤지만 이 정도 수준의 경기에서 5점을 연속으로 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박상영 선수가 가만히 앉아서 되뇌었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말에는요, 기술 분석도 작전도 없습니다.
나는 세계 1위라는 자기 이미지, 정체성의 언어만 있는 겁니다. 세레나 윌리엄스는 중요한 포인트일수록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 포인트는 내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의 언어죠. 반대로 그저 그런 자기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선수는 이런 언어를 써요. 난 아직 부족해. 난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중요한 경기에 약해. 우승하려면 아직 멀었어. 더 해야 돼. 이런 언어는 어떻게 보면 겸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미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기 이미지를 세계 1위, 금메달리스트, 국가대표로 그리지 않고 그저 운동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선수 정도로 그리고 있다면 그것부터 바꿔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3단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텝 1. 자기 이미지 정의하기. 먼저 여러분의 자기 이미지를 정의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이미지를 결과 이미지가 아니라 행동 이미지로 그리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승, 금메달리스트, 세계 1위라는 자기 이미지를 그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이미지는 사실 결과 이미지예요. 이렇게 결과 이미지를 그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결과가 흔들리면 자기 이미지도 같이 흔들려요. 나는 우승하는 선수야 라는 자기 이미지를 그렸는데 16강에서 탈락하면 자기 이미지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자기 이미지는 행동 이미지로 그리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하는 선수야. 나는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까지 훈련하는 선수야. 이런 행동 이미지를 그리면 결과가 흔들려도 행동 기준은 계속 유지가 돼요. 결국은 이런 행동들이 쌓여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스텝 2. 증거 행동 설계하기. 자기 이미지를 그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린 자기 이미지가 진짜 나라고 생각돼야 하잖아요. 내 뇌에게 끊임없이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나는 끝까지 하는 선수야 라는 자기 이미지를 그렸다고 해볼게요. 16강에서 우승 후보 선수를 만났어요. 단 한 포인트도 허투루 생각하지 말자. 끝까지 온 신경을 집중해서 물고 늘어지자. 끈질기게 하자. 경기가 끝나면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부었다. 이런 경기가 계속 쌓이면 그때부턴 자기 이미지가 상상이 아니라 경험으로 바뀝니다. 이번엔 나는 우리 팀에서 가장 먼저 오고 가장 늦게 가는 선수야. 이런 자기 이미지를 그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예전 맨유 시절 박지성 선수가 한 인터뷰를 보면 호날두 선수가 그런 선수였다고 하죠. 아무튼 자기 이미지에 맞는 증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매일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와서 그날 훈련을 준비합니다. 훈련이 끝나면 남아서 개인 훈련을 하고 훈련 일지를 적어요. 우승이라는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이러한 행동은 내가 100% 통제할 수 있잖아요. 이런 날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 모두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활 습관도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고 훈련량만큼 내 실력, 내 몸 상태도 달라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 지금까지 착실하게 써온 훈련 일지까지 증거가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스텝 3. 쿠키 3개의 함정에 빠지지 말기. 행동 중심으로 자기 이미지를 그리고 뇌가 그 이미지를 믿을 만한 증거를 착실하게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삐끗하는 날이 옵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A는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나는 군것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행동 이미지로 잘 그렸죠. 매일매일 자기가 그린 이미지에 맞게 군것질 하지 않고 끼니만 적당히 챙기면서 잘 해나가고 있었어요. 체중도 3kg이나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앞에 정말 맛있게 구워진 쿠키 3개를 보게 됩니다. 쿠키를 앞에 두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하나 정도는 먹을 자격이 있어. 그렇게 쿠키 하나를 베어 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군것질 하지 않는 사람인데 다 망쳤다. 에이씨, 기왕 이렇게 된 거 나머지 2개도 다 먹어치워버리자. 이걸 심리학 용어로 절제 위반 효과 또는 쿠키 3개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자기 이미지를 그릴 겁니다. 행동 이미지로요. 그 행동을 잘 해나가다가 한번 삐끗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쿠키 하나를 집어먹었을 뿐이다. 2번째 쿠키를 집어먹으면 내가 그린 이미지는 사라진다. 3번째 쿠키까지 다 먹어치우면 나는 나 자신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다시 정신을 붙들고 기존 행동을 지속해 나가면 됩니다. 자기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텝 1. 자기 이미지를 정의한다. 자기 이미지는 결과 이미지가 아니라 행동 이미지로 그린다. 스텝 2. 뇌가 이 이미지를 믿을 수 있도록 증거 행동을 설계하고 지켜간다. 스텝 3.
행동을 지키지 못했을 때 쿠키 3개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나중에 내 자기 이미지를 그려봐야지 하면 10중 8구 안 하게 됩니다. 기억이 생생한 바로 지금 나는 어떤 자기 이미지를 그릴 것인지 어떤 증거 행동을 설계할 것인지 댓글로 적어보세요.